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리스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리스백, 들어보셨나요? 리스백? 리스백은요, 기존의 건물이나 상가에서 그 임차인이요, 임대인하고 동일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매수자가 이거를 다시 인수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매도자란 말이에요. 매도자인데 내가 건물을 판단 말이에요. 아니면 상가를 팔아요. 상가를 팔면서 내가 그 전에 거기서 직접 자가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주변 시세가 10평을 기준합시다. 내가 10평 상가를 갖고 있어요. 10평 상가를 갖고 있는데 10평 상가의 보증 5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이게 주변 시세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가 주인이기도 하면서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은 5천원, 예를 들면 7천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월세도 200에서 300을 올린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가 주변 대비보다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럼 수익형 상가는 어때요? 당연히 수익률을 보고 사니까 주변에 나온 매물보다는 내 매가 자체를 높일 수 있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매가를 높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 시세가 만약에 예를 들면 1층 상가의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4%다. 매매 시세 4%인데 내가 혼자 5%라고 해놓으면 어떠겠어요? 책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 수익률이 부풀려진 수익률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변 시세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매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개인한테 매물을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한 장점에 대한 설명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그 중개사들이 하냐면 주변 가게 대비 수익률이 높다고 분명히 그걸 부각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매수하시는 분이 매도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시세가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조금 메리트 있게끔 판매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수익률에서 확 메리트 있게 판매를 하겠어요, 그거를. 이상하잖아요. 요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기본이란 말이에요. 좋은 부동산은요, 빨리 매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만 부여시켜도 매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쉽게 나오는 말 중에서 급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급급매라도 해서 판매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너무 막 과열됐단 말이에요. 막 매수자가 많단 말이에요. 굳이 급매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적정 임대료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상가를 매각하잖아요. 매각을 할 때 뭐 건물이 되고 상가 되고 근생 건물이든 뭐 상가 매각을 할 때 내가 본인 매수자가 원하면 내가 명도도 해주겠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건물 임대차까지 다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요, 시설비,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10평짜리 기준의 상가를 한다고 그러면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봅시다. 그래도 최소 미니멈 5천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많게는 1억 이상 들어가고요. 근데 그 비용을 내가 장사도 잘 되는데 굳이 그 매몰 비용을 없애가면서 내가 명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 어떠냐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상식선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상식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임대료가 상식선에도 맞는지, 그러니까 주변 임대료 시세로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굳이 매도하는 사람이 매각하는 입장에서 왜 매수자를 그렇게 위해 주면서 매각을 하려고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라는 거는요, 시장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 기본이 뭐예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일치됐을 때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백이라는 거는요, 그 시장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깬단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리스백을 해주니까, 저 높은 수익률로 저 임차인이 나에게 따박따박 내가 저걸 매수하면 임대차비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매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차인이 나가면 어떡하실 거란 말이에요. 시세보다 20%, 30%, 50%, 200%까지 비싼 임대비로 리스백을 맞추는 곳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들어오겠습니까? 그 임대차비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공실이 길어지면 임대차비를 더 깎아야 되겠죠? 어떤 게 악순환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임대비를 어느 정도 처음에는 목표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자를 다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내가 이자를 다 감당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가진 현금 흐름이 여기 몰빵되는 거는 물론이고 빚까지 내면서 그걸 감당하는 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자를 200만 원 내야 되는데 원래 월세 300만 원 내놓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어떤 임차인이 150만 원짜리 임차인이 들어오기만 해도 내 이자 부담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만 나한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150만 원 부담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멘탈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건 리스백. 이 리스백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매각하는 사람들이 뭐 친척이라든지 아는 이해관계인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운영 안 하더라도 이거 리스백이거든 이런 게. 알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 임대차 시세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주변 시세 대비 임대차비가 좀 틀리다 이러면 100% 의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물건은 조금 매수하는데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리스백,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한 입자 시세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꼭 이런 경우에 매물을 받았을 때는 덥석 내가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물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해주고 꼼꼼히 따져봐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